지배자들의 지배자에 대한 지대 추출. 나는 이 대법원의 이 판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술 용어로 따지면 지대 추출하고 있는 특정인에게 그 이득을 몰아주는 거예요. 유죄가 의심돼. 그런데 검사가 입증을 못했어. 그래서 무죄를 추정하는 거야. 아이고야. 그래서 저 런던의 김인수 변호사가 페북에다 이렇게 썼더라고. 아니 유죄가 의심되면 그래도 검사가 입증을 못했으면 재판을 스톱하고 입증해 오라고 그러면 되잖아. 그리고 입증을 못한 놈을 바꾸고 다른 검사가 입증하도록 하면 되지. 아니 유죄가 의심되는데 유죄가 23억을 먹었잖아. 부정급여가 확실하잖아. 아니 23억을 통장에 다 들어가서 그게 먹은 게 확실한데 불법적으로 운영한 것도 확실하고. 그런데 무슨 뭐 검사가 입증 못했다는 거야 도대체가. 이동원이 이 친구가 김경수 재판도 2년형을 확정했던 바로 그 사람이야. 이동원이. 아유 이런 친구들이 대법관이라고. 아유 웃기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게 지대 추출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지배자들의 피지배자에 대한 그 지배자는 항상 자기의 정보와 수단과 이 권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지배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지대 추출이라고 한다. 자, 오석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사람인데 대법관이 됐는지 그 윤석열하고 술 친 거 아닙니까? 윤석열하고 술 친 거야. 그러니까 봅시다. 얼마나 황당무계하세요. 800원짜리 운전수를 그 버스 운전사를 해고했어요. 800원 횡령했다고. 예, 제가 후보자님, 최근에 버스기사 800원 횡령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이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우선 뭐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서부터 그것이 그 많은 논란거리가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뭐 의원님들이나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10분 공감을 합니다. 혹시 이게 선례가 있습니까? 제가 선례를 찾아보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확인해봤더니 예, 후에 확인해봤는데 2002년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어떤 사례죠? 같은 이 버스 운송 수익 횡령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사건이? 그 사건의 금액은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 정도인가 그 2,400원 이 문제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2017년 2,400원 그 사건이 유일한 사건이고요. 그 외에는 이런 소액을 횡령한 것을 이유로 버스기사 해임한 해고 판결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오히려 구제한 사례들이 많고요. 2,400원 판결은 제가 봤는데 사안이 완전히 다릅니다. 2,400원 횡령했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 사건은 해고된 이후에 해고당한 근로자가 1인 시위하고 인터뷰하고 하면서 회사와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정반대거든요. 오히려 해고당한 버스기사가 무릎 꿇고 빌고 차라리 형사처벌해달라고 하고 다른 회사에 내가 취업을 못하니까 항소 취하라도 하면 취업해주겠냐 요청하고 이런 사안이거든요. 네, 뭐 대답을 못하죠. 네, 이런 사람을 법원장을 시키고 대법관을 시키는 이 우리나라의 법원 시스템이 나는 근본적으로 글러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죠. 이걸 고쳐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치냐 하는 걸 앞으로 계속 얘기할 텐데요. 이걸 고치지 않으면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 투자은행들이 보고한 거 보면 앞으로 2060년인가 2070년 이 정도 되면 그 필리핀이나 그 말레이시아 아래로 떨어지는 나라가 된다. 지금 그렇게 걱정하고 있죠.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인구 문제도 있고 따라 사회 운영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사회 운영 시스템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리인 이론 또는 포획 이론 또는 지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대리인 이론이나 지대 이론이나 포획 이론 같은 거는 스위스나 독일과 같은 그런 게르만 모형을 쓰는 나라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데서는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왜? 그런 현상을 발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건 미국에서 나온 이론이다. 제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이 강의를 어렵더라도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대리인 이론, 포획 이론, 지대 이론. 이 세 가지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처한 문제. 그럼 미국 애들은 이런 거 가지고, 이 이론 가지고 그것을 해결했냐? 해결을 못하니까 적골이 된 거예요. 이 이론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인간에 대한 관점, 조직에 대한 관점. 근본적으로 철학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구조와 시스템을 바꿀 수 있도록 바꾸자. 미국 사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사회란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엄벌을 당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800원으로 커피 마시려고 그거 횡령했다고 해고되는 거예요. 23억을 횡령했는데 그것도 국고를 횡령한 거야. 그런데 무죄야. 어쩌라고 이게. 가난하면 처벌받아. 가난 때문에. 아메리칸 프리즌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와서 제가 그걸 쭉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은 인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뭐예요 이게.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이 저널리스트 이 기자인데 이게 탐사 기자인 것 같아요. 이게 선임 기자로 미국 교정시설에 잠입 취재하여 그 실상을 파헤쳤고 그 기록을 모아 아메리칸 프리즌을 저술했다. 내셔널 매거진 어워드 보도상을 수상하고 하버드 대학교 골드스미스 탐사 보도상 뭐 이런저런 상을 많이 탔어요. 민영교도소 잠입 취재 황당무계합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악행이 이 아메리칸 프리즌에 따라. 미국은 인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가난을 엄벌하는 나라입니다. 가난을 엄벌하다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로익 바캉이라는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공부하다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UC 버클리에서 사회학 교수를 하는데 미국 사회를 보니까 가난을 엄벌하는 사회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씁니다. 1부, 2부가 있는데 1부는 미국산 형벌 국가는 어떻게 전 세계에 파급되었나. 미국은 형벌 국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형벌하죠? 가난한 사람. 가난하다는 이유로 처벌해요. 그런 나라가 왜 유럽은 왜 이런 나라를 모방하는가? 유럽을 비판합니다. 이런 나라를 모방하면 안 된다. 교도소가
부지 기수로 늘어났어요. 교도소가. 미국의 수감률은 10만 명당 648. 이게 오래된 책이에요. 지금은 아마 살 수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래전에 내가 본 책이라, 아니, 관한을 엄벌하다니.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2010년에 나온 책입니다. 2010년에. 지금도 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1997년에 인구 10만 명당 수감자 수가 648명이에요. 지금은 훨씬 더 늘었어요. 그래서, 아니, 게임이 안 돼, 다른 나라하고. 독일은 90명이에요. 스위스는 여기 지금 안 나오는데, 스위스는 조그만 나라.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이제 90명이야. 인구 10만 명당 수감자 수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소자가 점점 늘어나간단 말이에요. 유럽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때. 미국을 닮아가면 안 된다. 유럽이. 최근에 아메리칸 프리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책은 카스트라는 건데, 이즈벨 윌커슨이라는 여성 저널리스트가 쓴 저널리스트 작가, 뉴욕타임스 시카고 지국장을 했고, 언론 역사상 퓰리처상을 받은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이기도 하다. 퓰리처상을 받았네, 이 양반이.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 미국은 철저한 계급주의적 사회죠. 인간이 평등하다고 생각 절대 안 해요. 인간은 절대 평등하죠. 독일 사람들은 인간은 무조건 평등해요. 인간은 다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러나 재능에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인정하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직무에서 최선을 다해서 뭘 하라고 그런 거야. 자기 실현을 하라. 그렇게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로익 박항이 보기에는 유럽이 미국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아주 경고장을 날리는 이겁니다. 우리가 미국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의원 내각제를 통해서 대통령제를 포기하고 의원 내각제를. 지금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서 장기간 준비해서 그렇게 될 때, 그때 가서 우리는 의원 내각제로 돌아서야 된다. 그 전에 우리는 준비할 게 많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의원 내각제로 가야 민주주의 세력입니다. 미국이 내각제로 가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쟤네들은 이 계급주의적인 이것이 너무나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그 틀을,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미국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의원 내각제를 목표로 하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 뭘 하라고? 정치 교육을 하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50강에서. 그 다음에 52강에서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 분권을 하고 독립시켜라. 이 지방 분권과 독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3강에서 제가 직접 민주제를 해라. 국민 발안 제도를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야 지금 우리가 대리인 이론, 포획 이론, 뭡니까? 지대 이론,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그런 이론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국민이 직접 국가를 운영하잖아. 시시껄렁한 거, 그냥 큰 의미 없는 거, 그런 거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알아서 처리해. 걔네들은 우리가 뽑은 일꾼들이 아니야. 그거 그렇게 큰 의미, 큰 거 아닌 거, 그런 자잘한 것들은 의원들 너희들이 처리해.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큰 거, 국가 운영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가하는 거, 그런 거는 국민이 직접 하는 거예요. 국민이 직접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법률 안도, 뭐도, 정책 안도.
스위스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야.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무슨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건 산지밖에 없어. 알프스 전체의 14%, 15% 수준이 스위스가 가지고 있어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오스트리아고. 영세 중립국으로 거기 유엔이 다 들어와 있잖아. 거기 유엔. 그러니까 어떻게 꼼짝을 못해. 다른 나라가 스위스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인 국가야.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아. 기본소득을 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복지제도가 발달해 있어. 독일 가도 게임이 안 돼. 잘 사는 수준이. 왜? 직접 민주주의라니까. 시시껄렁한 건 200명 하원 의원들이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중요한 건 우리가 직접 한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꾸라고 다음 주 월요일, 내일이네. 내일 단순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냐.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 거죠. 그건 뭐 공직선거법을 바꾸면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그건 뭐 헌법 개정 필요 없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헌법 개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정치 교육을 하면 되고요. 지방 분권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직접 민주제 파란 제도를 넣으면 돼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있어서 시민 민주주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민 민주주의를 통해서 파란 제도를 해서 정책을 수립하면 돼요. 그래서 국회가 그거를 받아들이도록 하면 됩니다. 그럼 제도만 만들면 되죠. 헌법 개정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비례대표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일은 저녁 8시에 아주 간단하게, 오늘은 좀 시간을 많이 제가 썼습니다만, 내일은 간단하게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단순 비례대표제, 아주 단순한 비례대표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간 나면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래, 맞아요. 정치인들이 이익 배분 맞아요. 이익 배분 아주 철저하게 잘하죠. 자기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이익 배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시민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숙고하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가급적 빨리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동시 시청자 수가 꽤 많은데요. 구독, 좋아요를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나 그 다음에 뭔지 자꾸 잊어버리네. 구독, 좋아요 다음에 알림 설정, 그 다음에 댓글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이 방에 오셔서 저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근력이 있는 한 이런 가끔 어려운 얘기, 오늘 어려운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다 이해하셨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이걸 이해 못하셨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리인 이론, 포획 이론, 지대 이론, 이 세 가지 어려운 이야기인데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세 가지 이론을 가지고 우리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할 때 가끔씩 쓰겠습니다. 그때 이제 잃어버리셨으면 다시 오늘 후의 10강에 성지처럼 방문하셔서 다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